안녕하세요. 금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1일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지금 영하 2도 내지 3도 정도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또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발표한 전 세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금리를 더 인상할 수도 있다. 지금 세계 물가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 이런 보도를 들었습니다. 또 뉴스를 보니까 세계의 농산물 값은 하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값은 하락하는데, 여러 나라에서는 농산물가, 장바구니 물가는 점점 올라가는데, 세계 뉴스에 보면은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몇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각 나라들의 시장 물가를 보면은 점점 시장 물가는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농산물 가격 중에서도 어떤 이제 세분화해서 어떤 물가가 내려가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농산물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물가의 상승률을 보면은 세계 농산물 물가도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서도 품목별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올라간다. 전 세계 농산물 가격 중에서도 일일이 따지지 않고 세분화하지 않고 그냥 농산물 가격이 수개월 동안 떨어진다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세세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떨어지는 물가는 품목별로 몇 개 안 되고 올라가는 물가는 전체적으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국에서는 농산물 가격이 이제 지금 시장 물가 바구니가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올라갑니다. 시장 보기가 무섭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장 보기가 무섭다. 제가 이제 환경 파괴가 돼서 앞으로 수요 공급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원래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모든 세계 만물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공급이 줄면은 살 사람, 수요자는 많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환경 파괴 때문에 농산물 공급이 부족하고 살 사람은 또 많고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균형이 완전히 깨집니다. 폭등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환경 파괴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수없이 수없이라는 것보다도 농산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곤충들, 지금의 세계 환경, 세계에서 이제 발표한 걸 보면은, 멸종 위기에 있는 동식물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생태계가 잘 보존될 때에 그 생태계를 유지하던 동식물은 그 환경이 파괴됨에 따라서 그 자연 섭리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 도태되는 것이 그 자연 섭리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파괴가 되지 않고 환경이 좋을 때 동식물이 살던 그 생태계는 환경이 파괴된 상태에서는 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게 도태되면서 멸종이 되고 환경이 나빠짐으로써 또 두각을 나타내는 동식물이 있습니다. 살기 좋은 동식물이 다시 나타난다. 그래서 그 보도를 보면은 학교라든가 이런 데 등록도 안 되고 듣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동식물이 수십 가지가 다시 발견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동식물의 생태계도 거기 환경에 걸맞게 생태계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을 때 살던 동식물의 생태계는 도태돼서 없어지고 환경이 나빠진 상태에서도 잘 견뎌내는 생태계의 동식물이 다시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의 예를 보면은 이제 그 동식물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생태계가 다 그래요. 우리가 동물, 식물, 미생물, 병균, 곤충 이런 것도 그 환경의 생태계가 바뀜으로써 그 환경이 파괴된 상태에서 잘 사는 동식물이 생태계가 다시 또 교체되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이 좋았을 때 생태계를 유지하던 동식물, 미생물, 병균들은 사라지고 도태되고 그런 것이 자연 섭리의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나빠진 상태에서도 잘 살고 그 환경 조건이 그 악조건 이런 상태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동식물이 다시 등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구가 처음에 탄생할 때도 그랬잖아요. 지구가 처음에는 탄생할 때는 옛날에 그 고생대 식물, 이러던 옛날에 원조 새들, 이런 것도 어느 시기까지 살다가 그 지구가 또 오랜 몇만 년 기간을 지나가면서 지구의 그 환경이 또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그 지질이라든가 환경이 바뀌면은 기존에 있던 동식물은 다 죽고 새로운 그 적합한 동식물이 다시 또 등장하게 되는 것이 옛날에 우리 고생대 역사를 봐서라도 그런 과정이 늘상 있잖아요. 지금의 현대 우리가 문헌상으로 고서에서 볼 수 있고 가끔 고생대 영화 그런 게 나옵니다. 고생대 원조새라든가 공룡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영화로 제작돼서 우리 현실의 사람들이 볼 수 있지요. 그것도 지구가 처음에 탄생한 이후에 그 환경에 따라서 동식물의 생태계가 수시로 거기에 걸맞고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동물이 생기는가 하면은 그 환경에 또 적응을 못하는 동식물은 도태되고 죽게 됩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아졌을 때, 좋을 때 있던 동식물은 도태돼서 없어지고, 환경이 악조건이 있는 상태에서도 잘 살고,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동식물은 다시, 듣도 보지도 못한 동식물이 나타나고, 기록상에 없던 동식물도 나타나고, 그다음 미생물도 나타나고, 병균도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내가 얘기를 또 한번 해서 유튜브에도 올렸지만은 빈대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것도 그 악화된 환경에 걸맞는 거기에 적합한 그 동식 곤충이라든가 미생물 그런 것들이 과잉 번식을 하게 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이거 빈대가 옛날에 빈대 보기가 어려웠는데 왜 요즘에 빈대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만 생각을 해서 접근할 게 아니라 우리가 과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가지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어떻게 변해왔는가, 지구 생태계가 그 변화는 하나의 과정,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게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보존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 환경이 점점 악화가 되면은 사람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인간도 그 자연 환경에 적합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돼야 살지. 이 환경 조건이 점점 나빠져가지고 악화돼가지고 완전히 자연 환경이 변하면은 사람도 거기에 걸맞게 진화를 하든지 변종이 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남는 것이 생기든지 아니면은 멸종이 되든지 그리고 새로운 생명체가 또 등장하게 돼가지고 이 지구를 지배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영상, 과학, 공상,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은 우리 실제 현상에도 그런 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역사상 지구가 탄생하고 지금까지 쭉 우리가 수십만 년 그 역사를 보면은 그런 과정이 항상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도 지금 항상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환경이 파괴되면은 사람도 환경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이 아주 정말로 악화가 되면은 사람도 살 수 없습니다. 사람도 멸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멸한다는 얘기예요. 원래 멸종이 되면은 아주 험악한 지독한 그 악화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새로운 인간을 대체할 동식물이 다시 또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정말로 환경이 나빠져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어 가지고 사람이 전부 다 멸종이 된다. 그렇게도 우리가 접근을 해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멸종이 되면은 결국은 환경 오염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은 사람입니다. 인간이 이 환경 오염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 자연 환경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인간이 멸종되게 되면은 환경이 또 좋아집니다. 원상복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동식물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지구상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인간보다 더 두뇌가 좋은 동식물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미래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가 역사 과정을 보면은 그 앞으로의 미래를 추측하면서 접근을 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선 첫째로 환경 파괴가 되면은 이 기온이 급상승하고 그다음에 비도 안 온다. 전 세계가 물 부족 국가가 됩니다. 옛날에는 물이 하도 많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은 돈 쓰는 것이 물 쓰듯 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이 얼마나 풍부하고 많았으면은 저 사람은 돈을 아끼지 않고 돈 쓰는 게 물 쓰듯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말이 이론이 맞나요? 전 세계가 앞으로는 물 부족 국가가 됩니다. 물 부족 국가가 되고 나중에는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게 돼가지고 인간이 멸종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정말로 뭐 생각하기도 싫지만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추측을 해본다던가.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은 지금의 환경이 우리가 현실에서 직감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빙하가 완전히 녹고 마실 물도 없다. 어떤 나라에서는 물이 없어가지고 바다 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 바다 염분이 들어있는 물을 먹고 지하수를 먹고 지하수도 말라서 나오지 않는다. 관정시설을 해도 지하에서 끌어올 물이 없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남는 물은 바다밖에 없다. 바다까지 말라서 물이 없어질 때는 거의 환경이 다 파괴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바다 물을 마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기온이 급상승하게 되면 농산물이 완전히 타서 죽어요. 그리고 물이 없으니까 감으로써 농사지을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 먹는 물도 부족하지만은 농사에 들어가는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농산물이 생산이 안 됩니다. 제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저도 이런 정말로 추측하고 예상하기 싫지만은 우리가 현실이 다가오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좀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시점이.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유튜브를 촬영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보면서 세계 농산물 가격은 뭐 수개월 내지 몇 년 동안 계속 하락을 한다. 내 친구도 하나 얘기하는 게 전 세계의 그 농산물 가격은 계속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 외국의 그 농산물 떨어지는 그 농산물을 좀 싸게 좀 수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좀 풀어라. 그러면 그 시장의 그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떨어질 게 아니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뉴스를 보니까 맨날 세계 농산물 가격은 몇 개월 아니면 몇 년 계속 하락을 한다. 뭐 똥값이라고는 하진 않지만 계속 농산물 값은 내려간다는데 시장에 가서 저기 배추 뭐 농산물 채소를 좀 살라고 그래도 금값이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는 저게 그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먹지 못해가지고 말라서 죽는 사람이 앞으로 많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만난 뉴스 보니까 외국에 뭐 농산물이 싸다는데 그거 좀 왕창 수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왕창 좀 풀어라. 그러면 얼마나 그 농산물 가격이 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친구들이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밑에 있는 자세한 내용을 몰라 그래
같이 전 세계 농산물도 품목별로 이제 몇 개는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떨어질 것 같으면은 전 세계의 그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시장 파악의 물가가 비싸질 이유가 없지요.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공급이 많아서 떨어지면은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장바구니 물가가 떨어집니다. 그것도 가짜 뉴스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도 물가가 많이 오른다 하니까 가짜 뉴스도 필요한다고. 제가 저번에 뉴스 할 때도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필요할 때가 있다. 거짓말이 100% 나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가짜 뉴스도 100%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가짜 뉴스를 그런 식으로 전 세계 농산물 가격은 10년 동안 계속 하락한다. 이렇게 되면 사람 심리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그 심리가 엄청나게 자극을 합니다. 부동산이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은 사야 되겠다 하고. 농산물까지 전부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세계 농산물이 생산이 안 돼가지고 앞으로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이러니까 뭐 농산물을 사재기 한다든가 이런 심리 현상이 더욱 그 가격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가짜 뉴스도 필요하다. 그렇게도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